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한 도지 결제를 발표 후 도지코인 25% 급등. 니어 프로토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메타버스 전환, 디즈니, 세컨드라이프, K-팝. 2022년 1월 15일 오늘의 암호화폐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상품에 대한 도지 결제를 발표 후 도지코인 25% 급등했다. 1월 14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상품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수락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도지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발표 후 도지코인 가격은 거의 13% 급등하여 30일 만에 최고치인 0.2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머스크의 도지코인 트윗이 입소문을 타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큰 장내 랠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월 14일 도지코인 가격이 25% 이상 올랐다가 차익 실현 시 0.1986달러까지 조정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온라인 쇼핑 포털에 도지코인 결제 옵션을 통합한 것은 머스크가 테스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결제로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머스크가 도지를 사랑하게 된 중심에는 주로 낮은 전력 소비로 인한 지불 옵션으로 비트코인보다 나은 기능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타임지에 보낸 성명에서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거래 화폐의 좋은 대안이 아닙니다. 비록 바보 같은 장난으로 만들어졌어도 거래에 더 적합한 것은 도지코인입니다. 이에 억만장자 사업가는 비트코인은 거래당 비용이 높은 반면 거래량은 도지에 비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비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최근 도지코인 시장에서의 매수세는 도지가 상단 이탈에 대한 수개월 저항 추세선을 테스트함에 따라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지코인 가격 랠리는 2021년 5월 이후 상승 시도를 막고 있던 하락 추세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1월 14일 트렌드 라인은 아래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고가 0.2150달러에서 1.958달러로 도지코인을 다시 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의 200일 지수 이동평균도 1월 14일의 상승을 제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항선 결합은 도지코인 가격이 다음 세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승으로부터 후퇴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코인은 50일간 EMA를 지원 대상으로 테스트할 태세로 보이며 최근 지원 이력 때문에 수정 기간을 0.1367달러로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 저항과 200일 EMA를 돌파하는 결정적인 돌파구는 트레이더들이 도지코인 시장에서 다음 상승 목표로 0.30달러를 주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0.30달러선 주변은 이전의 저항선 역할을 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세 가지 이유. 니어 프로토콜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의 펀딩 라운드 성공과 기하급수적인 생태계 성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가격 발견에 돌입합니다. 이번 주 토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에론 프로토콜은 상호 응용성과 번개처럼 빠른 거래 속도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운용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니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과 트레이드뷰의 자료에 따르면 1월 9일 니어는 13.10달러의 저점을 기록한 후 50% 이상 상승하여 1월 14일 20.36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어의 강세가 커지게 된 세 가지 이유로는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라운드의 성공, 오로라 크로스체인 브릿지, 프로토콜의 성공, 니어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프로젝트와 개발자들의 생태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니어는 1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합니다. 가장 최근의 가격 폭등은 팀이 잠자리 캐피털, A16Z, 알라메다, 서클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가장 최근의 자금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발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모금된 자금을 생태계 기금을 통해 웹3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니어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 거점을 개발하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니어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설립된 커뮤니티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터키, 인도로 범위를 확장하려고 모색 중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니어가 상승한 두 번째 요인은 오로라 프로토콜의 성공적인 출시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니어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사용자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 브릿지에서 니어 프로토콜로 작동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돕습니다.
오로라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활용해 지원되는 네트워크 간 자산 이전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총 가치 7억 3,200만 달러 이상이 잠긴 크로스체인 간 전송을 위한 인기 있는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니어의 프로젝트 채택 증가와 이더리움에서의 토큰 이주로 인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니어 네트워크의 일일 거래 수는 1월 11일 72만 1,061건의 거래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니어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개발은 커뮤니티의 성장이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니어 네트워크에 착수하거나 연결한 프로젝트 수가 증가했습니다. 위트윗에서 보듯이 니어는 현재 니어의 개발자들이 계약서에 지출되는 거래 수수료의 30%를 받는 덕분에 전체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항상 보장되지 않는 분야의 개발자들에게 수입을 제공합니다. 크로스체인 브릿지 출시와 결합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확대되면서 니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의 데이터는 최근 가격 상승에 앞서 1월 9일부터 니어의 강세 전망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전용 보텍스 점수는 시장 심리, 거래량, 최근의 가격 동향, 트위터 활동을 포함한 데이터 포인트의 조합에서 파생된 과거 및 현재 시장 조건의 알고리즘 비교입니다. 위차트에서 보듯이 니어에 대한 보텍스 점수는 1월 9일에 녹색 영역에 올라 75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 4일 동안 52%의 가격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전환 디즈니, 세컨드라이프, 케이팝 세컨드라이프의 제작자 필립 로즈데일이 실제 장소의 가상 세계 시뮬레이터에 대한 디즈니의 특허과 메타버스 진입을 제안하고 애니멀 콘서트가 한국 기반 카카오의 클레이튼 프로젝트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 회사가 메타버스로 리브랜딩할 것이라는 발표에 이어 많은 프로젝트들이 부동산 부문에서 이 세계가 제공하는 한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가상 공간에 진입하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테마파크 디즈니가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최근 실제 장소의 가상 세계 시뮬레이터에 대한 특허 승인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디즈니가 가까운 미래의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현재 계획은 없다고 보도했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 손님들이 결국 미국, 홍콩, 중국, 프랑스, 일본에 있는 하나 이상의 공원에서 메타버스 명소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방문자를 추적하고 개인화된 3D 효과를 생성하고 공원의 벽 및 기타 물체와 같은 가까운 물리적 공간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특허 추론에 따르면 디즈니의 메타버스 진출 가능성은 사용자가 증강 현실 AR 보기 장치를 착용할 필요 없이 현실적이고 고도로 몰입감 있는 개별화된 3D 가상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요일 메타버스 콘서트 주최 측인 애니멀 콘서트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유니콘 카카오의 클레이튼 네트워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니멀 콘서트 CEO인 콜린 피츠패트릭은 클레이튼의 주요 목표는 NFT와 메타버스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는지가 제한됩니다. 라고 말하며 확장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기존과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 전반에 걸쳐 가상의 장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K-팝 아티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로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메타로 전환되면서 세컨드라이프 제작자가 돌아옵니다. 세컨드라이프의 창업자 필립 로제데일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VR 기업 하이피델리티 메타버스 팀원과 함께 전략 고문으로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상 세계는 디스토피아일 필요가 없습니다. 빅테크는 VT 헤드셋을 나눠주고 광고 중심의 행동 수정 플랫폼의 메타버스를 구축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마법 같은 단일 디지털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3년에 출시된 세컨드라이프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최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연결되기 전 가장 초기의 가상 세계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로제데일은 2008년 윈덴랩 CEO로 출발해 2013년 하이피델리티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복귀는 새로운 메타버스 테마 아이디어를 기존 플랫폼에 통합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